그럼 첫 번째, 컴파일러의 괄호장 맞추기 예를 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왼쪽 괄호는 스택에 표시를 하고요. 오른쪽 괄호를 읽으면 팝을 수행을 합니다. 팝된 왼쪽 괄호와 바로 읽었던 오른쪽 괄호가 다른 종류이면 괄호의 짝이 안 맞는 것으로서 에러 처리를 하고요. 같은 종류이면 짝이 맞는 것이죠. 다음 괄호를 읽어드립니다. 모든 괄호를 읽은 뒤에 에러가 없고 스택이 비어 있으면 괄호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만일 모든 괄호를 처리한 후에 스택이 비어 있지가 않으면 짝이 맞지 않는 괄호가 스택에 남는 것으로서 에러 처리를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 왼쪽 가로를 읽으면 스택에 푸시, 오른쪽 가로를 읽으면 팝을 수행을 하는데요. 예제 1번부터 8번 괄호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스택이 비어 있죠. 1번 왼쪽 괄호를 읽었기 때문에 푸시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왼쪽 괄호를 읽으면 푸시, 오른쪽 괄호를 읽으면 팝을 수행을 해서 두 괄호를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푸시를 했고 2번 역시 왼쪽 괄호이기 때문에 푸시를 합니다. 3번 오른쪽 괄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팝을 하는 거죠. 그러면 2번 괄호가 팝이 되죠. 이 두 괄호가 서로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괄호를 왼쪽 괄호를 읽어서 다시 푸시를 하는 거죠. 5번 왼쪽 괄호를 읽어서 다시 푸시를 합니다. 6번 오른쪽 괄호이기 때문에 팝을 수행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짝이 맞으니까 다시 7번 괄호를 읽습니다. 7번이 오른쪽 괄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팝을 하는 거죠. 역시 짝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 괄호를 읽습니다. 8번. 마지막으로 팝을 해서 두 괄호가 서로 같죠? 같은 종류의 괄호죠. 모든 괄호를 읽은 뒤에 에러가 없고 스택이 empty 하다면 괄호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팝을 했던 괄호가 짝이 맞고 이 스택은 비어있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괄호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제는요. 1번 왼쪽 괄호이기 때문에 푸시를 하죠. 2번 역시 왼쪽 괄호이기 때문에 푸시를 합니다. 3번 오른쪽 괄호이기 때문에 팝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던 게 꺼내져서 두 괄호를 비교를 해서 짝이 맞죠? 그럼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항목만 들어있는 거죠? 4번 괄호를 읽어서 왼쪽 괄호이기 때문에 푸시를 합니다. 푸시. 또 왼쪽 괄호를 읽어서 푸시. 6번 오른쪽 괄호를 읽게 되니까 팝을 해서 괄호를 비교를 해서 짝이 맞죠? 그 다음에 7번을 읽어요. 7번을 읽어서 팝을 수행을 하는데 이 괄호가 짝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러 처리가 되고 정상적으로 사용된 괄호가 아닌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컴파일러는 괄호의 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문 검사하기입니다. 회문, 팔린드럼,
앞으로 읽으나 뒤로부터 읽으나 동일한 문자열, 스트링을 회문이라고 합니다. 이 회문을 검사하기 위한 아이디어 보면은요. 전반부의 문자들을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후반부의 각 문자를 차례로 팝한 문자와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회문 검사하기는 주어진 스트링의 앞부분 반을 차례대로 읽어 스택에 푸시한 후에 문자열의 길이가 짝수이면 뒷부분의 문자 한 개를 읽을 때마다 팝하여 읽어드린 문자와 팝된 문자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을 합니다. 만약 마지막 비교까지 두 개의 문자가 동일하고 스택이 비어 있다면 입력 문자열은 회문이 되는 것이고요. 문자열의 길이가 홀수라면 주어진 스트링의 앞부분 반을 차례로 읽고 스택에 푸시를 하고요. 중간 문자는 읽고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홀수 문자열의 길이가 3개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중간 문자를 읽고 버리는 겁니다. 짝수라면은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의 길이가 4개라면 2개, 2개에서 앞에 2개는 전반부, 뒤에 2개는 뒷부분이라고 해서 앞에 2개는 푸시를 하고 뒤에 2개는 팝을 해서 문자를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홀수인 경우라면 이 중간 문자를 읽고 버리고 이후 짝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예제를 보겠습니다. 문자열 길이가 6이죠. 짝수기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푸시를 하고 일단 1번 A 푸시를 합니다. B 푸시, S 푸시. 그리고 후반부 뒤에 있는 문자를 읽어서 팝을 해서 두 개의 문자를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짝이 맞고요. 그 다음에 B를 읽어서 다시 팝을 해서 문자를 비교. 6번 문자를 읽어서 마지막으로 팝을 해서 두 개를 비교. 그리고 난 후에 스택을 검사를 해서 남아있는 글자가 없죠. 따라서 이 문자열은 회문이 맞습니다. 이제 홀수 길이의 문자열입니다. 여기 4번이 중간 문자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R, 푸시, A도 푸시, C도 푸시, 그리고 이 중간 문자는 버리면 됩니다. 버리라고 했죠? 5번 문자를 읽어서 팝을 해서 두 문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 6번 문자 A를 읽고요. 다시 팝을 해서 두 문자를 비교. 마지막으로 7번 문자 R을 읽어서 팝을 해서 두 문자가 같고 그리고 스택에 남아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자열도 회문이 맞습니다. 배열로 구현한 스택의 푸시와 팝 연산은 각각 B고 1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배열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경우에 스택의 모든 아이템들을 새 배열로 복사해야 하므로 빅 O, N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N은 항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삼각 분석에 따르면 각 연산의 평균 수행 시간은 빅 O, 1 시간입니다. 삼각 분석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평균을 내어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삼각 분석.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의 푸시와
팝 연산은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비고 원 시간이 걸리는데 연결 리스트의 앞부분에서 노드를 삽입하거나 네, 삭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택이니까요. 스택. 한쪽 부분에서 삽입하고 한쪽 부분에서 삭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비고 원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배열과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된 스택의 장단점은 네, 리스트를 배열과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의 네, 장단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리스트도 배열과 단순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배열과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의 장단점과 동일합니다. 배열의 단점이라고 보면은 네, 길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인덱스의 원소를 삭제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했을 때 뒤에 있는 항목을 앞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원소부터 그 인덱스 1에 해당되는 원소부터 다 앞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비고 n이라는 수행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연결 리스트로 했을 때는요. 비고 1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단순하게 그 링크만 바꿔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Q입니다. Q는 삽입과 삭제가 양 끝에서 각각 수행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앞에서 봤던 스택은 한쪽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졌죠. 네, Q는 양쪽 끝에서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의 관공서라든가 은행, 우체국, 병원 등에서 번호표를 이용한 줄서기가 대표적인 Q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선입선출이라고 합니다. first in, first out.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네, 이러한 FIFO 원칙하에 아이템의 삽입과 삭제가 수행이 됩니다. 앞에서 삽입과 삭제가 양 끝에서 각각 수행되는 자료 구조라고 했습니다. 각각. 네,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했을 때, 즉, 이 프론트 부분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레어 부분에서 삽입이 되는 것이죠. 네, 두 가지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Q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Q를 배열로 구현하는 경우 Q에서 삽입과 삭제를 거듭하게 되면 네, 그림과 같이 Q의 아이템들이 배열의 오른쪽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론트에서는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레어가 가리키는 부분에서는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삭제, 여기는 삽입. 계속 삽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삭제가 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배열의 원소는 오른쪽으로, 즉 뒷부분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 아이템들은 뒤에 삽입이 되고 네, 삭제는 앞에서, 즉 프론트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항목이 이동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항목 이동 해결 방안 첫 번째는요. Q의 아이템들을 배열의 앞부분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행 시간이 Q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수에
비례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이템들이 뒷부분에 편중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아이템들을 앞부분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역시 수행 시간이 아이템의 수에, 즉 B고 N에 이러한 수행 시간을 갖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배열을 원형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배열의 마지막 원소가 첫 번째 원소와 맞닿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프론트가 사과가 3번이 프론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체리가 있고 체리가 레어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새 아이템 삽입 후에는 아까 앞에서 체리가 레어가 체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아이템 페어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삽입이 되고 레어는 이 페어를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배열의 앞뒤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배열의 이 레어 다음에 비어있는 원소의 인덱스는 이런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문자에는 배열의 크기인데요. 현재 레어는 인덱스 0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0 플러스 1, 모듈로 연산입니다. 대문자에는 배열의 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됩니다. 따라서 1 모듈로 6은 1을 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입니다. 따라서 1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비어있는 원소의 인덱스는 1이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원소가 삽입이 됩니다. 앞에서 항목 이동 해결 방안 두 번째 배열을 원형으로 이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 수식에 의해서 레어 다음에 비어있는 원소의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속적으로 삭제 연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론트가 인덱스 4에 있고요. 레어는 인덱스 0입니다. 프론트부터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인덱스 4가 삭제가 되어서 프론트는 7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시 삭제가 되어서 프론트는 레어와 함께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론트에 있는 아이템을 다시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 프론트는 인덱스 1로 옮겨가게 됩니다. 즉 Q의 마지막 아이템을 삭제한 후에 Q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어는 삭제된 아이템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고요. 프론트는 이 레어를 지나서 그 다음 아이템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프론트와 레어가 서로 다른 아이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Q가 empty일 때, 비어있을 때 문제 해결 방안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아이템을 삭제할 때마다 Q가 비어있는지 검사하고 만일 비어있다면 프론트 레어를 0으로 만듭니다. 앞에서 이 원형 Q에서 Q가 비어있음에도 프론트와 레어는 서로 다른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지만 삭제할 때마다 그 empty 조건을 검사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수행의 효율성이 저하가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두 번째 방법은 프론트를 실제의 가장 앞에 있는 아이템의 바로 앞에 비어있는 원소를 가리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배열의 크기가 n이라면 실제로 n-1개의 공간만 아이템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방법 1에서 아이템을 삭제할 때마다 조건을 한 번 더 검사하는 것은 이론적인 수행 시간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될 때 조건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시간을 검사하지 않는 프로그램보다 더 오래 소요가 됩니다. 결국 프로그램 수행의 효율성이 저하가 된다는 것은요.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방법 2에서요. 프론트를 실제 가장 앞에 있는 아이템의 바로 앞에 비어있는 원소를 가리키게 한다고 했었죠. 이 그림에서 가장 앞에 있는 원소는 사실 2번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프론트를 그 앞에 비어있는 원소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게 되면은 프론트도 역시 2번으로 이동이 되고 또 이 체리가 삭제가 되면은 프론트는 이 3번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페어가 삭제가 되면은 여기 프론트는 4번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어서 Q가 empty가 되면은 프론트와 레어가 같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앞에서 프론트와 레어가 서로 다른 아이템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